그 15세기 배경으로 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빅토르 위고는 사회 현실 비판하고 싶어 하는 작가였잖아요. 그러면 당대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저의 1차 목표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거나 또 이런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간다거나 이런 기회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토의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라고 말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찬반으로 가서 경쟁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들도 또 흔히 있긴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견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그 대화의 방법을 익히고, 이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저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기를 가로질러서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 19세기, 현재 이 빅토르 위고가 살고 있었던 당시 19세기까지 흘러내려오기까지는 이 15세기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전해져 있고 지금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소설과 뮤지컬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팁을 주기 위해서 밑에 약간 조금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소설에서 뮤지컬로 매체 변화를 했을 때 무언가 변화가 됐겠죠. 인물이건 공간이건 뭐 막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 분석하셨던 각 조가 분석했던 인물, 그 인물이 뭔가 변화됐죠. 뮤지컬에서는. 어떤 면이 변화됐고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일까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언가를 압축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관계가 변했다라는 건 입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왜 이런 상하 관계에 설정을 했을까?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가 설정이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캠퍼스라는 시스템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전 문학에 대해서 작품을 감상해 오게 하고, 또 사전 어떤 수업 자료로 PPT를 올리는데, 그것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에 대해 토론할 건지 토론 주제를 미리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 오진 않지만 미리 이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한 번의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따로 분류를 하면서 수업을 들음으로써 훨씬 더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텀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내용을 좀 더 이해해서 심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내용을 찾아보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훨씬 더 학습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와서 사전에 올려놨던 이 수업이 좀 미진한 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토론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좀 처음 만난 사이이기도 하니까 또 이야기를 쭈뼛쭈뼛거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한두 주가 지나고 나면 친구들이 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일정한 조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이 서로 드러나고 알게 되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방식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참여도도 커질 뿐더러 참여에 대한 적극성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학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어서요. 이 학교 생활을 즐기고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수업 방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면서 친구들의 생각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지금 배우는 주제 자체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해야 되나? 수업 시간 내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때 이제 토론할 때도 훨씬 더 질 높은 토론을 할 수 있게 되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전혀 난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스메랄다를 사이에 두고 세 남자가 같이
자신의 심리를 막 노래로 하죠. 세 남자의 사랑, 각각 다른 형태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표현해요. 소설에서는 가벼운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뮤지컬에서는 조금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뮤지컬에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프롤로가 대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빠졌다고 나오는데 머리가 좀 상당히 풍성하더라고요. 현대의 탈모에 민감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 정도로. 프롤로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점이 왜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탈모에 민감해서 그것도 되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프롤로의 인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뮤지컬에서? 더 권위 있어 보여요? 아니, 너무 외모에 집중해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권위가 없다 그러고 엄숙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프롤로거든요. 이 뮤지컬에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느끼고 필요로 하거나 공감했던 바로 그 지점이 각색을 했을 때 요즘 현대의 관객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한 겁니다. 플립러닝 수업이라고 한다면 뭐 거꾸로 수업 이런 얘기도 있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주가 되는 수업이고요. 저는 그 바탕을 깔아주는 수업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학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 스스로 해야 되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교강사의 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장을 열어주고 싶었고요. 중요했던 키워드인 수명을 관객에게 알려주려고 추가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비스랑 에스메랄다가 만나는 걸 프롤로가 미행할 때 페비스가 그 사실을 소설에서는 모르고 있었으나 뮤지컬에서는 알고 있었고 이것은 서사를 진행하면서 관객이 프롤로가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스토리 이해에 차질이 없으니까 그렇게 추가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메랄다와 프롤로가 죽은 후 콰지모토의 내면 심리가 노래 가사로서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드러납니다. 끝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유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두드려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의 일환으로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